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저는 사전투표일인 9일, 토요일이죠. 동네에서 쿡 찍고 나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투표용지가 7장이어서요. 빨리빨리 기표소가 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봤는데요. 투표는 당일에 해야 제맛이다. 이렇게 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13일이죠. 네, 잊지 마시고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이 있는 6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한결 월요병이 없어지는데 오늘 잘 견디셨으니까요. 내일만 버티시면 됩니다. 오늘 민소.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는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주변 고대 문명의 발산지죠.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 이란, 이라크. 이라크에서 지난 5월에 총선이 치러졌어요. 전자투표 시스템인데요. 해킹과 조작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나왔죠. 그래서 전국 투표함을 손으로 재개표하자고 선거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네, 불. 현재 시간으로 10일, 어제죠. 네. 이라크 당분간 내부 정치로 시끄럽겠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당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죠. 네. 벌써부터 지방선거 결과가 궁금한데요. 자유당은 5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 기준으로. 글쎄요. 제가 보기엔 제주도 빼고 다 질 것 같은데요. 제주도는 자유당이 아닙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죠. 대구와 부산이 궁금합니다. 부산이 지면 자유당 문 닫아야 된다고 엎드려 절하시던데요. 자유당의 몰락, 북미정상회담, 북미수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2차 북미회담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허리 아래 이야기는 좀 접고요. 일단 눈과 귀는 싱가폴로, 발악하는 보수 언론들 뉴스는 좀 버리시고요. 북미회담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D-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기 참매이로 말고요. 중국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고위급 전용기를 4대로 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중국이 먼저 북한의 전용기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북한도 참매이로 대신에 중국이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을 2차례 만난 적이 있죠. 매체들 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모 통신사인데요. 현재 북한은 외국에 나가려면 평양에서 베이징 공항을 거쳐야 하는 등 사실상 중국이 북한의 이동권을 틀어주고 있다. 이런 표현들 말이죠. 뭔 개소리입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제스처가 있겠죠. 어떻게 북미 회담이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되는 중국 패싱 효과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내외에 중국을 달래는 효과도 있겠고요. 에어차이나 광고 효과도 무시 못하죠. 무엇보다 싱가포르로 향하는 공해상에서 안전 문제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미사일 한 방이면 끝인데.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가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곧바로 전면전을 예고하는 상황인데요. 비행기 석 대가 싱가포르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참매이로도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누가 더 호전적인지는 이런 상황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나요? 트럼프는 그냥 오면 되는데 북은 중국을 거쳐서 비행기 3대 띄우고 연막작전 펴고 싱가포르로 옵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깡패 국가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민소. 이 도른자들은 정말 어지간하면 타 매체를 비판하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입력시간 2018년 6월 11일 새벽 3시 입 닫은 북한 매체들 주민들 어디서 회담하는지도 몰라. 김정은 귀국한 후에 보도할 듯. 이것들은 존칭도 안 써요. 김정은. 옮겨볼게요. 북한 관영 매체들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출국과 싱가포르 도착 소식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1호 행사 소식을 행사 종료 때까지 보도 유예하는 관행이 이번에도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존칭 따위는 씹어 삼키는 조선. 다음 기사 보시죠. 입력시간 2018년 6월 11일 오전 9시 6분 북매체 김정은 싱가포르 방문 보도. 노동신문 1면을 걸어놨어요. 이 무슨 아무 말 대잔치입니까? 북한 매체들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미순회 상봉과 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를 방문하시기 위해 10일 오전 중국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최고 영도자 동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 사이의 역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이 12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거 도른자들 아닙니까? 이게 뇌가 없나요? 데스킹이 없나요? 그냥 막 던지는 건가요? 새벽 3시는 보도 안 한다고 했다가 아침 9시는 보도했다고 하다가 그럼 둘 중 하나는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청와대가 대놓고 논평 낸 거 아니에요? 오보 내지 말라고요. 북미 정상회담에요. 글쎄요. 문 대통령이 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을 잠깐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가서 뭘 끼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은 의제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아서요.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에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는 브리핑이 보이네요. 방송 원고가 마감되기 전이면 말미에 넣고요. 아니면 뭐 내일 넣죠 뭐. 오늘 민소. 발악하는 건 조선일보와 자유당 말고 또 있죠. 일본입니다. 일본. 불편합니다. 당연하죠. 재팬 패싱. 자유당의 주장과 일본의 주장이 같은 이유도 이런 거죠. 홍준표 말이에요. 일본을 대표하는 숯골신문 산케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앞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를 납치해 암살하는 것도 허풍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일본 부총리의 말도 옮겨드릴까요? 일본 내 숙고를 대표하는 아소다로. 이분 부총리 겸 재무상인데요. 올해 나이가 78입니다. 이 정도면 은퇴하셔야죠. 그 볼품없는 전용기가 무사히 싱가포르까지 날아갈 것을 기대하지만 도중에 추락해도 시시해서 말할 거리도 안 된다. 뭐 이런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한번 뒤져봐야 되겠네요. 그냥 넘어갈 북이 아닌데요. 일본은 옛날 거밖에 없네요. 네, 자유당이 보이는데요. 자유당. 대신 전해드려 볼게요.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의 극악한 원수. 네, 제목입니다.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의 극악한 원수. 북남 관계와 조선반도 정세가 전환적 국면을 맞이한 지금 자유한국당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동족 대결에 악랄하게 매어 달리고 있다. 입에 개거품을 물고 북남 관계 개선을 헐뜯어온 자유한국당의 보수패당은 얼마 전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가로막는 망동을 부렸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의 채택은 선언을 한결같이 지지하면서 그를 일관하게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남조선 민심의 요구다. 더욱이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합의까지 이룩한 상태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막상 국회가 열리게 되자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생억지를 부리며 결의안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저 홍준표 역도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아니라 북핵 폐기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고하되며 난동을 부렸다. 자유당의 이런 무지막지한 방해 책동으로 하여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 국회에서의 망동으로 자유한국당 것들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과 담을 쌓은 저들의 반민족적인 정체와 추악한 대결적 본색을 다시 한번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개꼬리 3년 두어도 황모 못 되고 재벌은 개 못 준다고 쩍소리하면 동족을 헛들고 해치지 못해 질환 발광하는 남조선 보수 패거리들의 체질적 악습은 어디 갈 데 없다. 자유한국당 것들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의 채택을 파탄시킨 것은 잃어버린 10년을 떠들어대며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중상모독하고 선언들이 안아온 소중한 모든 것을 깡그리 말살한 이명박 박근혜 보수패당의 치떨리는 행적을 되풀이하려 하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 행위다. 폭로된 바와 같이 이명박 패당은 온 민족이 세세기 자주통일 강령으로 일치하게 지지 찬동하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용공 이적 문선이 퍼주기니 하는 온갖 악담으로 헐뜯고 조목조목 시비질했는가 하면 저들이 선언들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고하되며 대화와 협력을 모조리 중단시켰다. 이로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 관계는 삽시에 얼어붙고 대결 기운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박근혜 역도 역시 선임자의 본때대로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이 어린 북남 선언들을 마구 짓밟으면서 그 이행을 끈덕지게 거부했다. 지금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이명박 박근혜 역도의 이 용납 못할 죄악의 전체를 밟고 있다. 이자들이 국회에서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파탄시킨 것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이행을 반대하면서 그것을 말살하기 위해 미쳐 날뛴 이명박 박근혜 패당의 망동을 발불케 한다. 자유한국당 것들이야말로 이명박 박근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천하 역적의 무리이며 북남 관계 개선과 평화에 극악한 원수다. 더욱이 격분을 자아내는 것은 홍준표 역도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아니라 북핵 폐기 결의안에 채택해야 한다는 가시돋친 망발을 거리낌 없이 죄쳐댄 사실이다. 종개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곡절 많은 남북관계는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남조선의 보수 패거리들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 통일 위협에 얼마나 큰 해독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고 대결 시대를 되살리기 위해 미쳐 날뛰는 이런 역적무리들을 살려둔다면 민족 공동의 합의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북남 관계가 진통과 좌절을 겪은 쓰라린 과거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 북남 관계의 문제는 조국 통일과 우리 민족의 장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어떤 경우에도 대결 광신자들의 농락물이 될 수 없다. 북한남의 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 조국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결의의 지향과 염원에 악랄하게 도전에 나서는 홍준표와 같은 인간 추물, 자유한국당의 보수역적 무리들을 역사의 무덤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민소. 아이고, 네, 이거 많이 쉽네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라서요. 네. 역도, 네. 홍준표 역도, 보수 역적무리들, 네. 홍준표와 같은 인간 추물, 뭐 이런 참신한 표현들 좋아요. 네, 칭찬합니다. 오늘 민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송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46회째입니다. 일단 100회까지 가보겠습니다. 팟빵, 유튜브 댓글 아무데나 달아주세요. 방송 제작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댓글 팍팍, 좋아요 팍팍, 하트 팍팍, 구독, 네, 구독. 민중의 소리 대중문화 채널 V스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브 검색 V스타 클릭, 구독. 오늘 몇 분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두 분 또 늘었네요. 네. 54분입니다. 두 분 늘어서 54분 구독 감사합니다. 대충 유튜브 쪽에 한 3,000분 계시고요. 팟빵에 한 500분 정도 계신데요. 네. 오늘 민소 민중의 소리 친구 사귀기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구독. 오늘 민소. 유정복 시장이 들어와가 그렇게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인천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올 때에 제대로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서울로 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자리는 가지지는 못하지만은 지방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 인천에 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실업률, 가계부채, 자살률 이런 거 있지만 그거 이외에 또 꼴찌 있습니다. 거의 꼴찌가 이혼율 같은 것도 꼴찌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쪽에 갑니다. 이런 그 지역적인 특성을 빼버리고 이것이 유정복 시장의 개인의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할 수 없습니다. 팩트만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유정복 시장이 당선될 때는 부채가 13조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채 비율이 있어가지고 39.9%에다가 지금 이거는 20%대 중반으로 아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조 7천억의 빚을 갚았고 현재요. 그리고 또 그 4년 동안에 만든 일자리 수재가 35만 개고 그리고 또 외자 유치를 했는 것이 120억 불입니다. 이 객관적인 팩트에서도 굉장히 그 제대로 행정 역량을 잘 수행해 온 걸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강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그 팩트는 지금 현재 시점 말고 5년 전 시점, 10년 전 시점 중에 특별히 더 나빠진 게 있는지를 한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까 이야기 안 들은 것 중에 이혼율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꼴찌고 5년 전에도 꼴찌고 10년 전에도 아마 이혼율이 가장 내지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인천에 사는 사람 누구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생활 수준이 서울에서 살기 힘들어지면은 그 뭡니까
실직 하면은 부천 정도 가고 부천 가다 또 이혼하면은 망해가는 자유한국당의 역대급 자책골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이부망천. 자유당 초선 의원 대변인이 역대급 사고를 쳤습니다. 안 그래도 망해가는 선거 극단적인 단독 드리블. 인천과 부천까지 싸그리 말아드시는 정태욱 의원. 망했어요. 벌초가 들어갑니다. 이방민한테 망했어요. 마이시모가 들어갑니다.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곳에서 살다가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살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곳으로 간다. 이부망천. 수도권 난리 났습니다. 자유당은 윤리위를 열기로 했는데요. 자진 탈당으로 마무리됐죠. 자유당.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무려 의석수가 113개입니다. 113개. 숙골은 한 번에 망하지 않아요. 네. 한석 줄었으니까 112석이요. 네. 무소속 됐습니다. 정태옥 의원. 말 나온 김에 아찔한 프로필 한번 가볼까요? 오늘 민소. 정태옥, 옥입니다. 정태욱 아니에요. 정태옥. 이분 뭐 일만 열면 난리죠. 대구 북부갑 국회의원입니다. 대구 초선 1961년생. 평창올림픽 논평 하나 듣고 가시죠. 일단.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태욱입니다. 김정은 체제 선전장이 된 평창올림픽.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들러리이고 봉이 되었다. 히틀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통하여 제1차 대전 이후 고립되어 있던 독일을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시켰다. 당시 유럽과 미국은 나치 독일의 인종차별과 군국주의로 향한 일방 독주의 참가 거부 운동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오히려 나치가 북구 아리아 인종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하고 독일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인상을 강하게 각인시켜준 정치홍보의 장이었다. 88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평창 올림픽이 열린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사회를 성숙시켰고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다. 평창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성취를 세계민과 공유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1월 17일 남북 실무회담 합의에 의하면 평창올림픽에 북은 10명의 운동선수에 600명의 체제 선전 요원이 온다고 한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김정인의 위장 평화 공세와 인권 말살 정권의 체제 선전장이 될 것이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 선전에 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대주고 흥도 돋워주고 들러리까지 되어주고 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준비한 무대에서 북은 핵보유국의 위대함과 김일성 가계의 영도력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얼마나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지를 목 놓아 부르짖고 선전할 것이다. 남의 각종 언론 매체는 북의 미녀들을 찍기에 바쁘고 현성월의 브로치, 스카프의 브랜드를 심층 취재하느라 바쁠 것이다. 그런 사이에 북핵은 더 강력해지고 더 정교해질 것이다. 대화랍시고 시시덕거릴 때 북핵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북핵을 막기 위한 미국의 핵잠수함은 물과 음식을 보급받으려고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거부당했다.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위한 그 많은 돈과 노력이 겨우 북핵을 기정사실화하고 김정은 선전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던가. 이상입니다. 온갖 사건 사고와 논란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추려볼게요. 2016년 자유당 전신이죠. 새누리당의 무단 점유 가구가 문제가 됐어요. 이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들 나이가 지금 70세가 넘기 때문에 솔직히 10년만 걸리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10년 뒤에 노인들이 사망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 이런 뜻이죠.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도 소신 발언을 합니다. 대구. 이미 60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오랏줄에 묶어 산발하고 화장도 안 한 모습을 TV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위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했습니다. 대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총리 부인이 그림을 대신 그려준 거 아니냐고 이런 쓸데없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죠. 저는 자유한국당에 존경하는 정태욱 의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 의원들께서 질의하니까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뭐 대개가 굉장히 그 비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까 그 후보자께서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청문회에 대해서 그런다는 건 아까 어쨌든 그 지금 아까, 위치가 예, 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네. 느낌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그러나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보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어제 우리가 그 김숙희 씨 초대전에 대해서 2013년 건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17년 바로 이번 대선 기간 중인 4월 26일부터도 또 초대전을 한번 가진 적이 있다는데 그 제보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아, 그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초대전에서도 지난번 자료가 뭐 제보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1차 때 같이 이렇게 또 우리 국회의원 이낙연 이런 초대장으로 들어갔나 보죠. 전혀 그런 일 예? 없습니다. 예? 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등장이 안 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때 초대전에 우리 이제 후보자님께서 그 자리에 그 첫날, 네. 예, 첫날 오셔가지고 네. 그 참석을 하셨고 많은 많은 그 하객들을 직접 인사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저녁 식사 오신 분들을 예, 네, 같은 식당에서 맞습니다. 그 식사했습니다. 내용하고 상당히 제보하고 일치하는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 2차 그 작품 그러니까 그 2차라고 이야기입니까? 네. 그 4월달 올 4월에 초대 작품인데 이 내용에 관해서 제보 내용대로 하면은 전시된 작품들이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 사건과 같이 중견 작가의 이름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중견 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품성이 떨어지고 또 대필과 가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제보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입니다. 예, 뭐 충분히 지금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아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심지어는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리는 걸 늘 보는 사람인데요. 예. 그건 정말로 심각한 모욕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후보자께서 마치 결혼식장의 호스트와 같이 하객들이 줄을 서서 맞이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객이 참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예, 줄을 선 적은 전혀 없고요. 예. 예, 대충 한 30명 선? 네, 그렇게. 그리고 또 그때 그 하객들이 작품 구매와 관계없이 결혼 축인과 같이 돈봉투를 내놨다고 한다는데 턱도 없는 모함입니다. 뭐합니까? 네, 그 그러면은 제보자를 조금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그 이 4월 26일부터 있었던 이 초대전에 팔렸는 구체적인 그 작품 수하고 그거를 그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왜 이거는 그게 필요할까 그 굉장히 싶습니다. 중요한 그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방금 그랬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작품 내용 그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았는지 그 자체는 아마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하실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확한 걸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예, 그 수익금의 절반을 기부했고요. 심장재단 등에. 예.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 중에 3분의 2는 대관료 등 비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은 절반을 기부했다 하면은 나머지 절반을 합쳐보면 총액이 대충 나올 거고 몇 점이 팔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을 오늘 그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입장을 정하게
저의 그- 인사청문과 예. 관련이 있는 거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지금 주시고요. 말씀드리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출하시기가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됩니까? 우선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갑자기 뭘 만들어라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절반을 공익재단에 저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뭐 총액에 대해서 하고 작품 수는 대충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아내가 뭐 실력은 떨어지지만 화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마저 이제 남편 때문에 접게 돼 있는데요. 네. 그것이 남편의 인사청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님. 잠깐 우리 그 경대수 의원님 신상 발언 먼저. 질의가 질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철 의원님 뭐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짧게 해주시죠. 네. 예, 어제 우리 강효상 의원님께서 여당이 이 질의하는 걸 보고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했더라면, 야당일 때 그렇게 했더라면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기대가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야당할 때는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야당은 좀 다르겠구나, 팩트 갖고 얘기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검증을 아주 엄밀하고 세밀하고 치열하게 하는 것은 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건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사실 확인을 좀 어느 정도는 해야 질의할 수 있는 거다. 그게 헌법기관으로서 저는 책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문자로 들은 얘기는 따로 비공개로 우선 확인을 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걸 거친 이후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제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걸러는 절차 없이 저는 질문하시는 분도 좀 과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치 공세하시고 인격 모독하시면 청문회 본래 취지랑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야당할 때 혹시 섭섭했다면 더더욱이 그러시면 안 된다.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동료 의원들의 그 발언과 관련해 갖고 공방을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정태욱 의원님 이게 짧게 이렇게 좀 지금 이철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뭐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신빙성 있냐고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했지만 그러나 이 김숙희 씨 작품이 얼마나 팔렸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 합리적으로의 의심과 국민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우리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2013년에 팔렸을 때 2점밖에 팔리지 않았다가 하다가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전남 개발공사에 판 것이 2점밖에 없다고 하다가 오늘 저한테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주지를 않았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준 걸로 보면은 4점이 팔렸습니다. 그 4점에 대해서는 기관 5점? 저한테 아직 안 왔는데 그 5점을 팔린 기관명을 다 지었기 때문에 전남도시공사 2점이 포함된지 안 된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2점이 아니라 실제로 5점이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김숙희 초전에 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명쾌하게 국민한테 밝히지 않는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혹시 그럴까 후보자께서 뭐 인격적인 묘독을 느끼셨다면 그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자리가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국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하고 또, 네. 이제 서로
의원님들 질의 내용 갖고 자꾸 그걸 서로 공방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현숙 의원님께 양해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오전에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방송사 또 중계가 예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는 게 전 의원님 그냥 하시자고요. 네, 그냥 하시죠. 좀 참아주시고요. 네, 진행을 좀 하시고 좀 협조해 주세요. 이게. 여당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후에 당 대변인 자격으로 논평을 냈어요. 법률적으로는 아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국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충동적으로 전격적이고 비밀리에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마치 남북정상회담에 불법 소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논평이 나가자 홍준표 자유당 대표가 나하고 의논하고 논평 내지 않았다. 정 대변인 단독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논평은 폐기됐습니다. 2부 망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거 당분간 2부로 망한다는 사자성어로 통할 것 같아요. 2부 망천, 2부 망천. 망했어요. 벌초가 들어갑니다. 이방입니다. 망했어요. 여기 마이시모 과천 들어갑니다. 자. 쇼티 꼬꼬마들, 오늘은 대구 선거를 다뤘어요. 보수의 본진 대구 뒤집어질까 흔들리는 판세, 이른바 골든크로스라고 하지요. 정혜림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대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성이냐? 막판 뒤집기냐? 전문용어로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쇼티에서 알아볼 선거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투표일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는 건데요. 6.13 지방선거는 7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게 되는데요. 이걸 블랙아웃, 다른 말로 깜깜이 선거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여론조사 자체가 금지된 건 아니고 발표만 못하는 거니까요. 이 발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각 정당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세를 내놓죠. 물론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니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생깁니다.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니 여론조사를 발표하자는 의견과 선거 막판 여론조사 발표는 공정성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죠. 이 블랙아웃 기간 때문에 더욱 흥미진진한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골든크로스입니다. 골든크로스, 원래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던 용어인데요. 선거판에서는 1위와 2위 후보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 실버크로스. 골드 다음이니까 3위가 2위를 역전했을 때 쓰겠죠? 지난 대선 때 발생했잖아요. 3위인 줄 알았던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던 거. 그게 바로 실버크로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골든크로스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 흥미진진한 지역은 바로 대구. 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28.3%,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가 26.4%, 보수의 본진이라는 대구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위세가 꺾이고 있다는 거죠. 지난 대선 당시 2배 가까운 득표율 차이 기억하시나요?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부동층이 무려 40%나 된다는 사실. 이들의 선택이 결과를 결정지을 텐데요. 이번 선거에서 골든크로스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볼까요? 금요일에 홍준표 자유당 대표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중앙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면 주로 먹방 찍잖아요. 먹여주고 사진 찍고. 네. 대표적인 게 떡과 어묵인데요. 떡은 잘 잡수셨는데 분식집에 들어갔는데 이모님이 홍준표 쓱 보시더니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셨어요. 어묵 먹방 실패라는 제목으로 민중의 소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직접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부산 유세 영상은 전해드릴게요. 잘못한 건 없지만 잘못했다고 엎드려 빕니다. 안타까워요 자유당. 그 길 쭉 가주시면 됩니다. 선거 진행되는 거 보면서 국민한테 굴복을 해야 되겠다.
내 잘못한 거 없더라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 내 잘못한 거 없더라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 우리 당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 반성해야 되겠다. 내가 곰곰 생각하고 부산 가서는 내 국민들한테 사죄드리고 반성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두 대통령께서 감옥에 갔습니다. 정말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저희 당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죄를 드립니다. 저보고 혼자 막말 정치를 한다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막말한 게 없는데 막말한 게 무엇이냐 한번 대보라고 하니까 뭘 막말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시비 걸 게 없어요. 시비 걸 게 없으니까 막말했다고. 정말 저보고 막말했다고 하는데 요즘 말 참 조심합니다. 이제 부산까지 무너지면 저희 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부산까지 무너지면 우리 자유한국당 문 닫아야겠다. 오늘 민소. 계속 기다렸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나오면 전해드릴게요. 뭐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되죠. 토요일 밤이 되면 저희 집 꼬꼬마가 웁니다. 토요일 갔다고요? 네, 월요병 어쩌고 하면서 울어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요? 6살입니다. 이제 말을 들으면 큰애가 또 짜증을 냅니다. 야, 학교는 더 가기 싫어. 얘는 3학년입니다. 아빠가 그러죠. 네. 이 꼬꼬마들, 아빠는 뭐 회사 가기 좋은 줄 알아? 네, 뭐 그럽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네. 요즘 애들 말로 존버라고 하던데요. 존버. 네. 잘 버티셨어요. 월요일 지나고 내일 출근하시면 모레 투표일입니다.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자유당 없는 세상을 꿈꾸며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